안녕하십니까. 광산저널TV 조정무입니다. 광산구 희망을 말한다. 오늘은 최치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최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점수를 내야 이기는데 작금의 정치는 상대 혓발질로 승부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을 떠나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백년대계의 비전은 고사하고 상대를 헐뜯기 바쁜데 정치 지망생으로 작금의 정치판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옥석을 가려는 일은 시민의 몫입니다. 시민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정책이 시민을 위하고 백년대계를 이룰 것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빛나는 정책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공정성장, 개발 이익 환수제, 청년 일자리, 에너지 전환 정책 같은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광산구청 열린 민원실장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정책보고자관으로 근무하셨는데 특별한 계기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 또 삶의 역정을 좀 생각해 보면요, 더 많은 사람이 고르게 잘 사는 세상을 받으러 살아왔습니다. 광산구청에서 민선 5기 6기 열린 민원실장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출범과 함께 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것은 저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된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와대를 나와서 국가보훈처에서 정관용을 보좌해서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또 수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18년 4월 27일인데요.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그런 날입니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옛날 아침 사무실 선후배들과 함께 판문점으로 향하는 문 대통령을 비행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며 광전남 지역 총학생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조국통일위원장은 통일운동을 총괄하는 자리였고요. 고생도 많았고 보람도 많았던 때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악수할 때 만갑이 교차했습니다. 과거 통일운동 활동가 한 사람으로서 현재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남다른 과매를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굳게 악수하며 꼭 성공한 회담을 만들어주시라고 부탁드렸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제 스스로에게 좀 다짐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전라도와 청와대의 어떤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경력을 달고 와서 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천착을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저에게 딱 맞는 롤들이 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좀 주어졌던 것 같고 그 기간도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년간 넘게 계셔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는 나만의 장점이 있다. 자신의 장점을 홍보하신다면? 제 장점은 좀 만남을 좋아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저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인연을 맺을 때 보람을 좀 많이 느낍니다. 광산구에서 일할 때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잠깐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푸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첨예한 갈등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도 싫어하던 사람들이
대화에 나서 오해를 풀고 서로 양보하며 타협점을 이뤘을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광산구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광산구 홍보대사가 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광산구는 호남의 관문입니다. 전남과 광주와 전북을 아우르는 520만 도시의 한복판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송정역 개통과 더불어서 송정리가 갖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산구를 정의한다면 저는 전라도의 플랫폼 도시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산구 광주의 관문을 넘어서 플랫폼 기능을 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라도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사람들의 플랫폼으로 비상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광산구 인구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첫째는 좀 만들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호남총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주 합계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광산구 합계 출산율은 0.90명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평균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중앙정부의 국가적이고 구조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는 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광주 이제 우리 동네 현실적인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불명예죠. 특히 광산구가 신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은 편입니다. 각종 연허가 등 아파트 정책은 어떻게 펼쳐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말씀에 공감합니다. 첫째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7%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10년 뒤에는 130%에 육박한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선원 2지구, 첨단 3지구, KTX 선도지구를 포함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광주에 14만 2천 호 정도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광수시 차원에서 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해 속고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생활과 삶의 질 측면에서도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광산구 주민 10명 중 8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 삶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광산구 같은 기초지자체의 아파트 정책은 주민생활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 자체가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아파트 주민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그 자체를 바탕으로 주민이 더 좋은 관계 속에 살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이사 대책으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가 포함돼 논란이 심각합니다. 주민 반대가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네, 이 문제는 좀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요. 이게 지역사회에 커다란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산정지구의 개발 문제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핫한 그런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광주시에서 대표적으로 속고해야 할 아파트 공급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광주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둘째는 산정지구 계획은 광주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도 없던 일입니다. 세 번째는 산정지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센 입장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산정지구를 개발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빚거리 산다는 광주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 공급
등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몹시 좀 약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삼성주구 개발에 대해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고요. 지금 주민들의 입장들을, 생각들을 정책에 잘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광성구 통계 연보를 봤더니요, 2019년 기준 광산구 주택 보급률은 112%입니다.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77%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광주시는 국토부를 등에 업고 지금 13,0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산전에서 관심 갖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13,000세대를 짓는다. 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은 저밀도, 저층, 다양한 주거 문화라는데 13,000세대를 건설하려고 하면요 최소 28층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완벽하게 가리겠죠. 그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된다면 도대체 누구로 해서 그 아파트를 때려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 정책 위반자들, 국토부, 그러니까 어떤 중앙부처와 시와 광산 주민들과 행정이 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훌륭한 결론을 좀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들을 테이블을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역과 주변 개발 그리고 투자 선도지구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생태와 교통, 비즈니스가 선순환하는 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록습지 생태와 송정역의 교통, 평동, 빅그린 산다는 비즈니스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곳으로 꾸며야 합니다. 광주 송정역과 그 주변 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광주 송정역과 송정 구도심을 바꾸는 플랫폼 타운 사업입니다. 둘째는 송정역과 평동, 빅그린 산다를 연결하는 KTX 지역 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투자 선도지구 최종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최종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 바로 옆에 장록습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존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습지 보존과 지구 개발이 충돌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장록습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개발의 강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송정역과 그 주변이 아름다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지금 이제 뭐 투자 선도지구, 송정역 등이 광주항구 노른자리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함께 많이 고민을 해보시죠.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내년 지방선거 구청장 입지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광산구 곳곳을 빠짐없이 돌아다니겠습니다. 운동화도 2켤레나 좀 준비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 깊게 듣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겠습니다. 많은 만남과 다양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광산구 희망을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으면 또 한번 기회를 마련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